오늘 오해와 진실이 주제인 만큼 저희가 퀴즈 형태로 또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들고 오시는 네.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OX 퀴즈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신다라고 원장님께서 뽑아주셨는데 첫 번째, 피임약은 좀 장기 복용을 하니까 부작용이 더 많고 응급 피임약은 한 번에 빡 한 일회성 정도니까 이게 더 부작용이 적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번 하는 성관계 때문에 계속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건 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임신을 하고 싶지도 않으니 관계를 할 때마다 오셔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시면서 네네네. 복용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X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피임약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예상이 되는 날로부터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전에 미리 피임약을 꾸준히 먹어야지 피임약이 내 몸에 완전히 다 100% 흡수가 돼서 네. 이제 관계를 가졌을 때도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피임약을 꾸준히 먹는 거는 몸에 나쁘지 않아요. 네. 물론 부정출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 역시도 피임약을 오랫동안 꾸준히 10년 이상 복용을 했었고요. 또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좋지 않다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때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여드름이 네. 심할 때는 호르몬을 좀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여드름도 좋게 해주고, 그다음 또 난소암의 발생률도 많이 줄여줍니다. 네네. 그런데 사후피임약은 응급피임약은 굉장히 고농도의 약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다라고 하면은 한 주기 안에 2번 이상 먹는 거는 저희가 거의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전제가 피임약이 무조건 해로울 거다라는 그 오해는 X다. 네. 네, 피임약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이다. 피임약은 장기 복용하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응급 피임약을 자주 먹겠다. 이거는 X다. 네. 네, 이렇게 집어주셨습니다. 우선은 레보노게스트렐이나 이 울리프리스탈 같은 경우는 고농도 호르몬이라서 약을 먹고 나면 가장 흔한 부작용은 질출혈이에요. 그래서 생리가 아닌데 부정출혈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리 정도 양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 팬티라이너 정도를 적실 정도로 조금의 질출혈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네. 두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생리 전에 유방이 이렇게 좀 우열이 생기는 것처럼 유방이 빵빵해지는 그런 느낌들, 또는 약간의 우울감 또는 네. 몸이 붓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은 좋아져요. 네, 내성도 좀 생길까요? 라고 하네요. 내성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복용을 하면 이런 내성 때문에 또는 몸의 어떤 호르몬 교란 때문에 앞으로 임신할 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네네네네. 하시거든요. 정확한 거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음번 생리가 한번 나왔다, 네. 제대로 나왔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응급피임약은 네. 지금 이번 주기나 아니면 그 다음 주기까지 영향을 주지 몇 년 후에 내가 임신을 할 건데 네. 그 임신에까지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공포로 네네. 분명히 관계를 했는데 뭐 질외 사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콘돔이 중간에 찢어졌다든지 이래서 찝찝하긴 한데, 네. 임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응급피임약은 몸에 너무 안 좋으니 오히려 안 먹는 쪽을 택하고 네. 계속 불안하게 그 임신 테스트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마시고요. 네. 이게 물론 호르몬 교란도 일으키고 많이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관계를 하다 콘돔이 찢어졌다, 아니면 질외 사정을 했다, 그런 임신 가능성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생리 주기 안에서 한 번 정도는 오히려 응급피임약을 먹는 게 임신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훨씬 내 몸에 유리합니다. 내가 그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요. 응급 피임약이 일반 피임약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한 방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고농도라고 하니까 네네.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응급피임약은 임신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95% 정도예요. 나머지 5%는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을 사 먹는 거고요. 내가 100% 거의 임신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피임약을 꾸준히 먹는 겁니다. 피임약을 내가 꾸준히 먹게 되면은 임신할 확률이 0.1에서 0.2%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그 피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응급피임약을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 피임약을 네네네.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내가 임신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약을 이제 한 번씩 빼먹거나 2, 3일 빼먹으면 그게 다시 임신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약 먹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자궁 안에 넣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궁 내 네. 루프라든지 팔에 심는 임플란론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좀 몸에 삽입하는 것도 오히려 사후피임약을 먹거나 계속 불안해서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피임약이 유방암과의 관련성 여부도 알려주세요. 피임약은 사실 유방암과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피임약, 호르몬약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갱년기 여성들이 먹는 호르몬약들은 유방암의 가능성을 좀 일으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용 전에 반드시 유방 초음파도 하고 유방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피임약은 유방암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리 이제 유방 초음파를 본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 내가 엄마라든지 이모라든지 계속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피임약이라는 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섞여 있는 약인데, 그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유방암의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방 스크린 검사를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1년에 한 번씩 같이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우리 박영 원장님의 비밀 없는 상담소 방송이 될 때 또 알림이 가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노영동에 위치한 로즈앤이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